안녕하세요.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가인권위법 성적지향 문구의 그 위법 부당성에 대해서 밝히는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 법이 2001년에 정말 반대제 탄압법이라는 실체를 숨기고 국민에게, 국회에게 설명 안 하고 기망적 방법으로 탄생한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법이 도입된 후에 지금까지 18년이 우리나라에서 흘렀습니다. 이 18년 동안 국가인권위가 행해온 이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 또 반대 억제 활동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심각하게 전개되어 왔는지 오늘은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이 동성 성행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아직 잘 모릅니다. 대법원이 한 번 했고 헌재는 동성애에 대한 군형법 처벌에 관한 심리에서 3번이나 무려 동성애에 대해서 법적 도덕적 판단을 했는데요. 동성 성행위를 이렇게 봅니다.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 행위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유발한다. 그리고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만족 행위다. 아주 이렇게 딱 부러지게 성윤리에 반하는 비정상 행위다. 이렇게 대법관들이 서명하고 헌재 재판관들이 무려 3번이나 서명한 최고법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대법원과 헌재의 결정을 따르고 있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절대 안 따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낸 보고서와 또 국가인권위에서 주최하는 여러 가지 학술대회 차별금지법 개최를 요구한 학술대회에 보면 그 발제자들과 보고서에서는 이 헌재 결정이 인권침해적 결정이다, 잘못됐다, 이런 정상반대적인 결정과 적반하장적 해석을 내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더 권위 있는 것인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안 나와요. 그냥 국회에서 만든 법률상의 기구입니다. 그러나 대법원과 헌재 결정은, 헌재는 헌법상의 기구고 우리나라의 최고 통치권을 나눠 갖는 최고법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견해가 충돌하면 당연히 하위인 법률기관이 상위의 헌법기관의 결정에 마땅히 따라야 되는데, 지금 하위기관이 상급법원의 최고 결정을 법 위반했다 라고 하극상을 벌이는 활동을 하고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 국가인권위법의 이 성적지향 문구입니다. 이 문구를 동성애자들의 인권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도입하고 나서 실제로는 거기에 쓰는 게 아니라 반대 행위를 못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이 실체가 드러납니다. 가장 먼저 한 게 2002년 사전 있잖아요. 국어 사전 제작업체를 다 불러요. 그래가지고 원래 사전엔 동성애는 다 변태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성행위라는 해석이 다 있었습니다. 이거 다 인권 침해다. 이거 시정 권고 받고 삭제시킬래요? 아니면 그냥 삭제시킬래요? 그러니까 뭐 사색이 된 사전 제작업체, 출판업자들이 다 삭제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전도요, 2002년 이후에 나온 사전과 2002년 이전에 나온 사전은 동성애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반대 부정적 비판 견해가 사전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2003년엔 무엇보다도 미래 청소년들의 유해 매체물 기준의 동성애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노출만 위험수위가 아니면 청소년들은 지금 동성애 영상물을 무제한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2006년부터 군부대 내에서의 인권 교육이 시작되는데, 군부대 내에서의 인권에서 동성애자 인권 교육을 시키는데 그 인권 교육에 동성애를 비정상적으로 보는 것도 인권 침해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니까 군대 내에서도 동성애 반대가 사실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같은 취지의 교육 방침을 전국의 공교육기관에 내리니까 전국의 공교육에서도 동성애 인정하는 것이 인권이고 반대하면 인권 침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동성애 반대 활동이 공교육기관에 사라집니다. 자, 이제 교육기관 장악했죠. 그다음 출판 장악했죠. 그 다음에 언론을 장악합니다. 언론에 2011년에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을 만드는데 성소수자 보호장을 만들어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를 가진 기사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에이즈 등 질병과 연관시키지 마라. 이렇게 해서 동성애에 대한 반대, 양심적, 학문적, 도덕적 반대 견해가 사라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동성애의 폐해를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전할 기사들이 주요 언론 기사에서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살아남은 데는 거의 국민일보라든지 기독교 언론 이외에는 다 일반 언론에서 사라지게 만든. 그리고 이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를 위반한 사람을 시정권고만 하지 말고 반드시 처벌하라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권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기독교의 거센 반대로 무산되자 국민들의 반대로 그 다음에 장로 직함을 받으신 분이 대통령으로 된 이명박 정부의 법무부에서도 차별금지법이 수행되고 추진되고 다시 보수정부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 때도 추진되고 지금 문정부의 법무부에서도 차별금지법이 추진되는 차별금지법을 법무부로 하여금 계속 추진되도록 압박을 넣는 것이 어디냐면 국가인권위회고 국가인권위회가 이것을 권고하는 이유가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인 2조 3호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까지도 이 차별금지 문구를 넣으려고 하다가 국민의 거센 반대로 안 됐죠. 2년 전에. 이러니까 이제 헌법 막히죠. 그다음에 소송으로 막혔죠. 그다음 국회가 막히니까 조금은 방어력이 약한 시군구 자치조례, 전국에서 조례에 국가인권위법을 인용하는 이 소위 인권조례라는 걸 만들어서 성적지향 문구를 사실상 자치단체의 법률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전국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또 이 국가인권위법 성적지향 문구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 반대를 못하게 하는 독재적 성향이 점점 나타나고 있어서 교사가 동성애 피해를 강화했는데 전교조 교사가 학생들을 사주해서 학생 인권 조례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이 교사를 조사하고 막 징계를 해서 우리가 막 저항을 했더니 구두 경고로 그치는. 어쨌든 지금 전국의 교사들은 동성애에 대한 해악을 가르치는 것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결정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동성애 탈동성애 상담했던 상담사를 상담사 협회에서 제명시키는 그 상담사 협회의 상당 심리학회 회장이 또 우리가 유수한 신학교의 교수님이 그 학회장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국가인권위회를 이유로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동성애 옹호 조장하고 반대 활동을 억제하는 활동의 근거, 법적 최고권위를 가진 근거를 쭉 쫓아가면 그 완전히 그 진원지, 근원, 원천적인 법적 근거가 뭐냐? 바로 이 국가인권위법의 성적지향 문구다. 근데 이런 활동하라고 통과시켜준 게 아니거든요. 국회와 국민이. 인권보호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없어도 인권보호가 충분히 돼요. 노동법이나 민법 다른 법에 의해서 형법이나. 그러니까 이 법은 국민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그리고 지금 여전히 국민 다수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과반의 국민을 인권침해범 범법자로 몰 수 있는 아주 해괴한 법이에요. 국민의 민주적 의사에 전혀 반하는 이렇게 실체를 숨기고 들어와서 완전히 국민을 억압하는 정말 황당한 법입니다.